자, 그 다음 우리가 40페이지입니다. 이 40페이지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아까 처음에 내가 할 때 성립이 뭐라 했죠? 가세 요건이 충족하는 거라 했죠. 그럼 충족했다는 것은 가세권자와 가세 요건이 충족한 자인 납세 의무자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연결되었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되었으니까 가세권자는 가세권을 행사할 거야. 부가권을. 되나요? 그런데 가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직 세액이 산출됐어요, 안 됐어요? 요건만, 자격 요건만 갖춘 거예요. 자격 요건만. 알겠죠? 그럼 아직 세액을 산출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의무만 주어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거를 추상적 의무라고 말해요. 성립이 됐다. 다시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뭐가 된다고요? 가세권자는 부가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고, 되나요?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될 거는 알지만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추상적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립 다음에 뭐냐? 이 성립된 근거를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되죠? 이게 확정이라고요. 그럼 확정이나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세액을 계산한 것이 뭐다? 확정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아까 확정을 지려면 뭐가 가세 요건 중에 뭐와 무엇을 가져와야 되죠? 가세 표준과 세율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개를 곱하면 세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었다, 확정되었다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확정되면 그 확정된 세금을 가세권자가 받아야 되죠. 그럼 가세권자는 뭐죠? 채권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는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죠. 채무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방금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가세권자는 부가권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했어 라고 해요. 그럼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채권자로서 징수권이 발생했어 라고 해요. 되나요? 그럼 확정된 세금을 아까 뭐 한다 이제 부과한다 했죠. 부과할 때 뭐 한다 했어요? 뭐를 전달하는 방법과 부과할 때는 납부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또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럼 납부서를 전달해서 돈이 들어오고 고지에서 고지상 금액이 들어오면 징수가 된 거죠. 그럼 징수가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세법은 항상 성립, 확정, 소멸. 그럼 우리가 5가지 세목을 익힌다 했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죠? 취득세 확정은 어떻게 뭐와 무엇을 곱하죠? 가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세액이 개선되면 언제까지 부과하고 언제까지 징수해야 되느냐가 있겠죠? 그럼 등록면에서도 성립, 확정, 소멸. 재산세의 성립, 확정, 소멸. 됐나요? 각 세목에 대한 성립과 확정과 소멸 내용을 우리가 익히는 거다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게 40페이지 가면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내용은 성립인데 그 성립에 대한 성립 시기가 시험에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작년에 내가 시험에 놓을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시험 났어요. 근데 올해는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은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립이라는 것을 시험에 놓지 않더라도 성립 개념은 이해하고 확정 개념도 이해하고 소멸 개념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그래서 올해는 소멸에 대해서 내용이 시험 놓을 확률이 높아요. 올해는 뭐다? 성립, 소멸. 네, 소멸. 자, 일단 성립 봅시다. 40페이지 성립을 보면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거치고 이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가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 자, 줄 것이요. 언제 성립한다고요? 가세 요건이 충족하는 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항상 성립은 요구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의미는 법에 주어진 법에 따르는 뭘 충족했다? 가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 성립이고, 성립이 뭐라고요? 법에 주어진 가세 요건이 충족한 것을 성립이고, 그러면 성립 시기를 물어요. 그럼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즉 성립 시점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가세 요건 중에서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자. 그게 뭐다? 세율 가세 표준이죠. 그럼 세율은 이미 법에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 시기를 물으면 그 세목에 대한 가세 표준이 결정되어서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야. 세율 적용이 가능. 그럼 뭐가 산출돼야? 가세 표준이 산정되는 날이 고로 성립되는 날이다 이 말이야. 요걸 한 개 적어두세요.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가세 표준이 산정되는 날이야. 그래서 산정되어서 이게 산정돼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세율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사는 건 누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마트에서 카트기에 물건을 주 담고 있는 시점은 성립 과정이 안 됐죠. 근데 물건을 다 사가지고 계산대에 올려줬죠. 그럼 계산대에 올려줬다는 것은 구매자는 내가 돈을 줄 거마 하고 했죠. 의사가 표현됐죠. 그러면 계산대에 물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판매자는 뭡니까? 계산을 인식할 거다, 그죠? 근거가 확보됐죠. 그 과정이 성립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성립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판매자가 바코드를 인식하죠. 그럼 물건마다 바코드를 인식하니까 총 요금이 얼마다 뜨겠죠. 그게 뭐다? 확정이라고요. 확정. 그러면 요금 계산된 거를 내밀었죠. 얼마입니다 말했죠. 그럼 그게 얼마입니다 말하니까 납부서죠. 납부서. 돈은 달라 이 말이야. 오케이? 현금 결제입니까? 카드 결제입니까? 현금 결제면 현금 연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다 물어보잖아요. 물건 팔 때마다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납부수만큼 얼마 주세요 했으니까 납부했잖아요. 그럼 소멸된 거죠. 그럼 세금도 똑같은 거야.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고. 되나요? 근데 우리의 마트의 물건은 구매할 때마다 성립, 확정, 소멸. 구매할 때마다 요금 주는 거죠. 예? 마트에 가서 내가 모르는데 한 달 모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매할 때마다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가 전기요금은 지금 사용할 때 줍니까 안 줍니까? 사용할 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부분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사용케하고 한 달 동안 사용량을 계산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정해준 기간이 지나야 전체 사용량을 알 수 있죠. 기간을 두는 거다 말이야. 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나면 산출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기간이 끝나야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세금도 기간이 끝나야 산출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때마다 적용되는 세금도 있고 일정 기간을 두어서 적용하는 세금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 달분이잖아요. 예? 근데 임대차 계약에서 매달 며칠 날에 돈 주세요. 매달 며칠만에 돈 주세요.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금도 요 가세 표준이 산정된 날이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올해는 작년에 이 각 세목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된 세금
확인해 봅시다. 자, 취득세. 취득세는 한 번 낸다, 계속 낸다? 그러면 아까 취득세라는 세금은 재산을 취득하여서 소유권을 얻을 때 낸다 했죠. 그러면 취득할 때 그 취득한 물건 가액을 알 수 있죠. 이해됐나요? 아, 이건 한 번 내구나. 행위를 할 때마다 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득 행위는 1년에 5번 취득할 수 있고 10번 취득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기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취득할 때마다 취득한 물건 가액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꼭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40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 40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에 1번 우리가 첫 번째 논 배우는 것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취득할 때마다 취득 물건 가액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배우는 게 뭡니까? 공시, 등록, 면허세가 있죠. 됐나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잖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가로 1번 있죠. 가로 2번 있고 원 1번 있죠. 예. 그게 뭐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있죠. 면허세는 우리가 시험에 안 오니까 알 필요 없고 부동산에 대한 거는 면허가 아니라고요. 등록이라고요. 그럼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뭐 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어떤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알려야 되겠죠. 등기 등록할 때마다. 이 두 가지는 행위를 할 때마다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이거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뭡니까? 보유세죠. 그럼 보유세는 뭐가 있죠? 재산세죠. 그럼 재산은 보유한다. 재산을 보유할 때 낸다 했죠. 그러면 그 매년 내니까 돌아오는 날이 언제라 했죠? 6월 1일에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 또 오르고 내리겠죠. 그럼 어느 시점? 6월 1일 현재 이 말이야. 그 매년 돌아오는 날을 가세 기준일이라 한다고요. 언제라고요? 가세 기준일. 그래서 요 세금이 바로 밑에 3번 있죠. 41페이지 3번에 재산세라고 돼 있죠. 그럼 재산세는 매년 주기 돌아온 날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뭐다? 가세 기준일. 날짜는 언제다? 6월 1일.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세도 매년 냅니까? 안 냅니까? 자동차는 매년 내죠. 그럼 자동차세도 매년 내니까 매년 적용되는 가세 기준이 있겠죠. 네? 근데 자동차세는 알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부동산은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지만 또 아까 지역자원시설세도 낸다 했죠. 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했죠.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동산 관련 보유세들은 전부 다 날짜를 6월 1일로 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6월 1일 시점에 재산 가액에 부과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재산세도 있고 재산세가 있고 뭐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단 말이야.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언제라고요? 6월 1일이라고요. 그럼 종합부동산은 국세니까 몇 페이지냐? 43페이지. 43페이지에 그 가로 6번 있죠? 확인했나요?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언제 내요? 가세 기준일 6월 1일 돼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하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있죠. 그래서 41페이지 몇 페이지? 41페이지 7번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돼 있나요? 그러면 그 1번에 보면 7번에 1번에 보니까 무슨 시설 돼 있죠? 소방군이라 있죠. 그럼 건물과 선박을 보유했으면 하재 위험에 노출되죠. 그럼 그 소방시설을 이용하니까 내는 것이 소방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란 말이야. 자, 밑에는 뭡니까? 특정 자원이라 했죠. 자원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요런 자원을 이용하니까 부담하는 세금을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방에 대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실세는 보유세라고요. 그래서 재종지는 모두 언제라고요? 가세 기준 6월 1일이라고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입니다. 뭐라고요? 자, 취득했어요. 보유했어요. 취득과 보유를 거치고 이제 처분하죠.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발생한다 했어요? 소득이라 했어요. 그럼 소득세라고요. 그럼 개인에 대한 소득은, 소득 행위는 계속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우리가 소득 활동은 계속적 행위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1년만 장사하다가 회사 문을 닫을 거예요? 계속적 행위라고요. 그럼 계속적 행위는 뭡니까?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징수 할 수 없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입니까? 하니까 양도하는 날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양도하는 날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소득이라 소득.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이거로 끝나면 관계없지만 같은 기간에 또 다른 부동산을 또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소득을 합산해야 된다고요. 소득세는 합산이라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거를 가세 기간을 두고 가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소득을 합산해서 가세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양도를 여기에 3월달 했다 해서 3월달 양도하는 날에 가세 기간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언제?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 12월 31일 요래 또 답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 1월 1일에 출발했지만 중간에 그 소득자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망을 해버릴 수 있어요. 어? 그럼 그 사망을 했는데 사망 후는 소득이 없잖아. 그때 12월 30일 하면 안 되지. 이때는 사망일까지만 정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또 1월 1일에 했는데 이 소득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요. 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까지 발생했어요? 출국일까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잖아요. 요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요런 말을 안 하면 12월 30일에도 관계없지만, 알겠어요?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은 전부 다 어떻게 표현된다? 가세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가세 기간이 뭐 한다? 끝나는 날이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 해가지고 42페이지. 몇 페이지? 4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국세 항목에 1번 소득세에 돼 있나요? 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양도일 하면 안 된다. 언제가 된다고요? 합산이다 생각하라고요.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됐죠? 확인했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세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나중에 문제 추가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법에 따르는 가세 요건이 충족된 것을 성립이라고. 성립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면은 그 세금을 가세하기 위한 뭐다? 가세 표준이 산정되는 날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성립되었을 때 자, 요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가세권자는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가세할 수 있는 권한인 가세권 형사가 가세권이 발생한다고요. 가세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요. 됐나요? 권한자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요 가세권자가 가지는 가세권, 부가권이 발생했는데 이 부가권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가세권자가 가지는 부가권을 제한한다고요. 이 제한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립이 작년에 예상해서 낮기 때문에 올해는 납세 의무 소멸 중에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제척 기간이란다. 뭐라고요? 제척 기간 내에. 네? 부가권 행사는 언제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제척 기간 내에 가세권자는 가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척 기간이 내에 이루어지는데 제척 기간이 만료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가권이 발생된 부가권이 뭐한다? 소멸합니다.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뭐 한다고요? 부가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가세할 수 없다 말이야. 그럼 자연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고요. 부과할 수 없으니까.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제척 기간들은 우리가 몇 년이 있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10년짜리 제척 기간이 있고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이 기본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10년, 7년, 5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기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사기 부정행위를 할 때 가세권자의 눈을 쏘겠다. 그럼 기간을 많이 줘요. 10년. 알겠어요? 그리고 신고주의, 신고하는 세금이 무신고, 신고해야 될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을 7년 줘요. 그러면 요게 사기, 부정, 무신고를 제외한 위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은 기본은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건 알고 시험 칠 때까지는 요 기간에 따라서 제척기 몇 년인지는 시험 칠 때까지는 익히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척 기간.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해서는 요거 내용,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있어요. 제척 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에 보니까 납세 의무 확정이라 돼 있죠. 확정 옆에 징수라 하세요. 사실 이거는 확정이라 보다는 징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방법? 징수 방법. 자, 1번이 뭐라 돼 있나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 돼 있죠. 확인했어요? 자, 2번은 뭐라 했죠? 부가가세 방법이라 했죠. 1번은 무슨 납부 방법? 신고 납부 방법. 2번은 부가가세 방법이라고 해놨죠. 자, 근데 3번은 또 뭐냐? 자동확정 방법. 여기 있죠. 그럼 자동확정 방법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금들은 확정 방식이 신고 납부가 있고 되나요? 신고주의라고 신고주의. 요거를 2번을 부가주의, 부가가세를 부가주의 이렇게 말할 건데요. 자, 이제 설명 들어보죠. 아까 우리가 그 세액을 산출하려면 뭐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다 했죠? 세액을 산출하려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가세 표준이 납세 의무 성립에서 가세 표준이 산출되면 그 가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뭐라고요? 확정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 확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확정이란데 확정 권한은 국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가세권자가 확정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확정을 하려면 거꾸로 보세요. 이거를 확정하려면 확정 권한은 가세권자가 가지고 있다 있어. 그럼 확정하려면 이 두 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세 표준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가세권자가 알아야 세액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결정을 가세권자 결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결정하려면 이 두 개가 알아야 돼. 근데 이 가세 표준도 결정 권한이 가세권자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세금이 이 가세 표준을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럼 알지 못하면 세액 산출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알지 못할 경우는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한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신고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알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으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자, 처음에는 가세권자가 가표를 몰랐다. 그럼 결정을 할 수 없었어. 그 납세의무자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어느 시점이 확정됩니까? 신고시 확정된다 해서 신고주의에 관한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주의? 신고주의에 관한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무슨 주의? 신고주의입니다. 그러면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알고 있어요. 그럼 가세권자 가표를 알고 있으면 신고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니까 신고를 받는 거고 알고 있으니까 신고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가세권자가 가사할 수 있는 가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고 받을 필요 없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뭡니까? 세액을 산출하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가세권자인 부가권자가 결정 시 바로 확정되죠. 결정 시 바로 확정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무슨 주의라느냐? 부가권을 가진 자가 부가와 동시에 부가주의다 말이죠. 이거는 무슨 주의? 신고를 받아야 확정되니까 신고주의가 되고,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결정 시 바로 확정되는 부가주의 방식이다 이 말이야. 신고주의, 부가주의, 알겠습니까? 예, 부가주의를 다른 말로 부가가세 방식이고, 이거는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신고주의 절차 다시 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된 세금을 요 신고에 대한 확정된 세금을 결정된 것을 뭐 해야 돼요? 부과하겠죠. 부과해서 뭐 하겠죠? 징수하겠죠. 그럼 요거는 요때 결정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겠죠. 이해됐나요? 신고주는 신고를 하고 결정되고 결정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거고, 이거는 뭐다? 가세권자가 결정한 세금을 부과 징수하죠. 이 과정을 어렵지 않잖아요. 과정을 이해하라고요.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신고 납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고주의. 자, 확정 방식이 무슨 주의라고요? 신고주의의 확정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비오는 세금 중에는 방금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알지 못하면 신고주의라 했고,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알고 있으면 부가주의를 했어. 예? 우리 세금 5가지밖에 안 돼. 자, 부동산을 사고 판 행위는 가세권자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부동산 사고 판 행위를 가세권자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산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는 모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모르잖아요. 세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표현하는 안다 모른다를 생각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럼 취득세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신고주의라고요. 양도소득세도 신고주의라고요. 등록면허세도 신고주의라고요.
아니, 뭘 공시할지 모르잖아요. 알려줘야죠. 그럼 재산세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세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해가지고 누가 자동차 가진지 알고 있잖아요. 가세권자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고, 뭐 거래한 거는 모르잖아요. 예? 부가가치세 가세권자 압니까 모릅니까? 부가가치를 안다고요? 소비를 누가 얼마나 소비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개개인이 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른다고요. 알려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 알겠어요? 주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누가 술을 소비한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알려줘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담배 취득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등록면허세 모른다. 재산세 안다. 종부세 안다. 양도소득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고주의는 지금 우리는 무슨 세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가 신고주의란 말이야. 신고주의. 알겠어요? 그럼 신고해라 말이야. 근데 요 두 개는 무슨 세금? 지방세고 요거는 국세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방세는 신고하라 했어요. 언제 어디에? 시, 군, 구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세요. 1번. 그러면 국세는 어디 신고할까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신고를 받았으니까 가세권자가 알죠. 알았으니까 세액을 확정하죠. 세액을 결정해야 되죠. 그럼 신고시 확정됐어요. 그럼 결정된 세금을 뭐 한다? 부과를 해야 되죠. 부과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부과는 납부서를 전달합니까? 교부서입니까? 고지서입니까? 납부서입니까? 용어가 어렵나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용어잖아요. 납부서잖아요. 납부서. 그 자리에 납세자가 있잖아요. 우편을 날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납부서 신고하러 갔으니까. 그 자리에 신고와 동시에 바로 세금 계산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납부서야. 그럼 납부서 상의 금액이 뭐야? 납부서가 언제까지 내세요? 그럼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납세모자는 그 금고에 납부한다. 그럼 납부를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이 말이야. 이 순서를 암기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하세요. 신고를 하고 결정되고 부과를 할 때 납부서를 전달해서 납세모자는 그 세금을 시군고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금고라고요. 이거를.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이때 납부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야 세금이 바로 되면 세금 탈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빼돌릴 수 있어.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세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징수방법이 신고하고 납부받는 징수다. 신고 납부다 이 말이에요. 지방세가. 알겠어요? 그럼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이 절차를 거쳐서 납부서를 전달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받아. 세금은 국세는 그래서 신고 납세라 말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한 문제가 있어요. 신고를 하세요. 납부를 하세요. 그럼 신고와 납부는 너가 편의할 때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해졌겠죠?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두 개 합쳐서 신고 납부 동시에 되니까 법으로 정해준 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고요. 여기 신고 있다. 신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세요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익혀야 될 것이 취득세 신고주의고 등록면허 신고주의고 소득세 신고주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하세요. 그 외에도 3개월, 6개월도 있고. 그 다음 등록면에서는 공시하기 전까지 내세요 라고 돼 있고, 소득세는 아까 언제 하라 했어요? 다음 연도라고 했잖아요. 다음 연도. 이거 아까 몇 번 말했는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세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준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외에도 예정신고도 있고, 요것도 예외가 있고, 요것도 예외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각 세금마다 법정 신고기를 익혀줘야 되고, 그럼 법으로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라 했는데,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 적용하는 것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한다. 됐나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이 몇 프로입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고 법정 신고기간의 가산세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아까 내가 가산세를 몇 페이지에 있다 했어요? 30페이지. 몇 페이지? 30페이지 보면은 그게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핵심 요약되어 있죠. 구분 안에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 했죠. 그럼 이게 신고주의잖아. 신고주는 신고 납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1번이 뭐죠? 지방세나 국세나 그 말이 뭐죠? 신고 불순의 가산세라고 돼 있죠. 확인했어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먼저 디귿을 보면, 요 디귿을 보면 뭐 했느냐? 신고를 하였다 이 말이야. 뭐 했다고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결과를 보니까 세금이 적게 납부되었단 말이야. 적게. 그럼 그게 뭐다? 신고했는데 가소야. 그럼 가소는 가소분에 대해서 10%를 더 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안기면 해주면 된단 말이야. 가소 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만 안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니은. 니은은 어떻게 됐나요? 무신고.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법정 기간이 지나서 신고해도 무신고고, 기간 내에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란 말이에요. 그럼 신고 안 된 것이 뭐라고요? 무신고. 그럼 이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결과가 적게 낸 거고, 이거는 전혀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심해? 무신고자가 더 개심하죠? 차등 적용하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몇 프로? 20%라. 그럼 20%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근데 이 니은과 디귿이 가소신고가 무신고가 알면서 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부정이라고요. 뭐라고요? 부정. 예전에 다운계약서 들어봤죠? 다운계약서. 그건 알면서 한 행위잖아. 부정일 때는 가소신고가 부정, 무신고 부정일 때는 둘 다 40%다. 이거 충분히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고 부정실 가산세는 신고하였으나 세금이 적게 납부됐어. 그럼 가소신고라고. 그럼 전혀 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논다고요. 그게 무신고라고요. 20%. 그럼 부정이 있으면 40%. 그리고 신고 부정일 가산세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신고하고 세금 결정됐죠? 그러면 신고 금액이야. 그럼 이거는 고지서가 있어 없어? 이거는 고지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에서 납부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납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게 납부를 안 했을 때 이거는 바로 밑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잖아요. 고지 전에 뭐라 해서 납부를 안 하니까 그 조선말로 납부가 뭐 됐다? 지연되었다 이 말이야. 납부가 뭐 됐다고요? 지연되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됐죠?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 이자는 1일 계산해요. 예? 납부 기간부터 10일이 지난 다음에 계산했어요. 그럼 11 곱하기 그 말은 1일 계산한다. 10만 분의 22 얼마라고요? 10만 분의 22를 부담한다. 0.022%를 정한다. 요것을 시험 칠 때까지만 암기를 해줬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암기하는 노력해야 돼요. 예. 이것을 뭐다? 신고주의에 따르는 신고 납부 방식과 알겠어요? 그에 따르는 가산세다 이 말이야. 됐나요? 가산세.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고주의는 이런 절차에 가지고 신고 납부하고 징수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고 불순일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가주의 갑니다. 무슨 주의? 부가주의. 자, 부가주의는 부인은 가세권자가 뭡니까? 가세 표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세권자가 바로 결정을 되어서 결정 시 확정된 세금이 있죠. 그럼 이 가세권자가 결정된 세금을 부과하겠죠. 이거는 절차가 간단하다고요. 가세권자가 결정된 세금을 이미 결정됐으니까 부과한다고요. 그럼 이 부과는 어떻게 부과하겠어요? 고지한다고요. 고지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신고주의는 뭐다? 납부서고 신고주의는 뭐다? 납부서고 부과주의는 가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한 상태죠. 그때 납세무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해서 고지서라고요. 납부고지서, 납세고지서. 그러면 요 고지서 고지할 때 이 고지상에는 금액은 무슨 기간이 있게요? 이거는 법원에 정해준 납부기간이 있겠죠. 여기는 신고기간 없잖아요. 그럼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라고 하겠죠. 납부기간 납부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 비교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라고요. 무슨 세금? 재산세.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럼 재산세는 어느 날 기준한다? 6월 기준을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결정된 세금을 친구는 16일 만나서 말일까지다. 다시 어떻게 해요? 친구는 7과 9다 말이야. 7979 친구 16일 만나서 친구는 언제 만나라? 16일 날에 만나서 언제까지 같이 있으라? 말일까지 있으라 말이에요. 말일. 그게 납부기간이라고요. 재산세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 기간에 납부하세요라는 기간이 하나 있고 또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라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재산세는 부동산이 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6월 1일 토지 가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이거는 9월 달에 내세요라고 고지하는 거고 자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상가 건축물이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건물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건축물은 7월 달에 나세요 고지하고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9월 달에 내세요라고 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로서 9월 달에 내세요 하고 됐나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주거 형태가 아니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부과한다고요. 알겠어요? 먼저 토지 위에 있는 걸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부과한다고요. 자 그런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주택입니다. 주거용입니다. 그러면 주거용일 때는 따로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토지 가액을 항상 통합한 가액에 기준합니다. 그럼 방금 비주택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이미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주택은 세액을 산출할 때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언제나 통합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국가가 부동산 가액을 매년 공시를 해요. 국가가 세금이나 사용료나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공시를 한단 말이야. 공시를 할 때도 주거용이 아닌 거, 토지는 반드시 토지만을 공시해야 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건물만 공시해야 돼. 근데 주택일 때는 항상 두 개 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공시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기본이야. 토지만 가지고 토지 가액만 공시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건물 가액 따로 공시하고, 토지 가액 따로 공시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주거용이면 이건 따로따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가액을 공시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다 하는 것은 건물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과 합쳐져 있는 가격이다 이 말이야. 알아듣나요? 그럼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도 공동주택 가격이다 하는 것은 그 아파트 건물 가격만 공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지 면적과 가격을 합쳐서 공시한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비주거용이든 토지만 있다면 그런 개별 공시 지가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만 말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건물은 건축물 가액이다 라고 그냥 공시하는 거라. 자,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7월달, 9월달 납부기간 내에 내세요 라고 했다고. 그럼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것도 뭐다? 이름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요. 그 문장을 잘 봐서 고지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와 스스로 납부할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비율이 다르다고요. 그럼 지금 30페이지. 몇 페이지? 역시 30페이지. 그 30페이지의 아랫부분 이제 보통 징수라고 돼 있잖아요. 고지했을 때. 그럼 고지했을 때 자보자. 대표적인 재산세라고. 그럼 재산세를 언제까지 내라고?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때 고지세 금액이 60만 원을 납부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8월 1일 날에 납부할 때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얼마냐? 그러면 플러스 미납 체납금액 60만 원에 곱하기 3%를 부담합니다. 3%. 그 다음 납부기간 다음 날에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3%라고. 자, 그런데 이것이 9월 1일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요 시점까지 1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여기다가 60만 원에 곱하기 0.66% 만분의 66을 추가하고요. 다시 10월 1일 되면 또다시 1개월 또 지났죠. 지나면 플러스 60만 원에 곱하기 0.66%가 계속 누적된다. 그러면 일단 요 비율부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스스로 납부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 안 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0이고 고지세를 날린데 고지서 다음 날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3%고 다시 1개월이 지나면 추가하는 것은 0.66%다. 요거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정 방식까지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마지막 시간에는 소멸 잠시 이따 보겠습니다. 네.